이렇게 챌린지 킷이라고 이렇게 써 있네요. 챌린지 킷 내용물을 보면 나머지는 이제 다 동일합니다. 평생 워런티 카드하고 차량용 스티커, 그리고 간단한 설명서 있고, 그리고 보자, 이렇게 부품이 분해돼서 들어있네요. 탄창도 3개 들어있고, 파츠가 다 분해가 돼서 분해가 됐는데 액세서리가 분해가 되어 있지는 않네요. 이건 또 안 벗겨져 있구나. 그냥 슬라이드, 리시버, 그 다음에 이제 바렐 정도. 바렐은 그냥 파카라이징 질감이 참 괜찮아서 굳이 작업을 해야 될까 싶은데, 어쨌든 요 챌린지 킷, 원래는 기다리다 지쳐서 그냥 일반판으로 바꿔서 작업을 한번 해드렸던 적이 있어서 챌린지 킷은 이제 처음인데, 표면을 이게 녹이 슬어 있지 않아도 한번 벗기면 또 벗겨야 됩니다. 이게 작업하기 전에 무조건 작업하기 전에 한번 또 벗겨야 돼서, 측면이 아직은 맨손으로 만져도 돼요. 한 번 더 벗길 거니까 지금 뭐 맨손으로도 만져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표면 벌써 여기 이렇게 보면은 점점점점점 녹 비슷하게 이렇게 산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스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더 벗기고, 산화 피막이 눈에 보이지 않게 있지만 요거 한번 벗겨주고 이제 각인 넣고 블루잉 작업을 할 겁니다. 측면은 약간 광택이 좀 나게 작업을 할 거여서 이 부분에 좀 처리를 한 다음에 작업을 할 거죠. 어, 1943년형 각인 넣고, 그 다음에 표면 가공하고 블루잉하고, 네, 블루잉이 또 어떻게 나올지 뭐 사실 일반판하고 뭐 별다를 게 있겠나 싶은데, 어쨌든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챌린지 킷에 레이저 각인을 넣을 차례입니다. 레이저는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선 이제 높이를 맞춰서, 저기 점이 2개가 아니고 하나로 딱 낮춰지면 이제 점이 하나로 모아져서 지금 초점이 맞은 겁니다. 여기서 이제 박스로 넣어야 될 박스 크기를 레이저를 뿌려서 이제 전체 사이즈를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위치에 딱 들어가는지 확인하고 이제 박스를 끄면서 레이저가 뿌려질 거를 실제로 이제 이런 식으로 보여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킬 때는 불을 좀 켜서, 왜냐하면 이제 레이저 빛이 시력이 안 좋기 때문에 저희가 그려놓은 도면은 이렇게 컴퓨터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뿌려보도록 할게요. 자, 작업합니다. 말감김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렇게 보면 레이저를 타면서 녹아서 이제 끌어올라요. 그럴 때 주변부가 이렇게 끌어올라서 녹아서 일종의 찌꺼기가 쌓입니다. 그럼 요거를 정리를 해줘야 돼요. 일단 그 다음에 크게, 이게 굉장히 강화된 45C 열 처리이기 때문에 이게 한 번에 되지는 않고, 이게 챌린지 킷이니까 저희가 이제 요거는 보통 한 10번에서 15번 박아가지고 끝을 내요. 그런데 이게 파카라이징 상태에서 각인만 넣을 때는 이제 온도를 조금 낮추고 출력값을 좀 낮춰서 대신에 20번에서 30번 정도로 약하게 여러 번을 해서 데미지를 최소화합니다. 지금 이제 다 벗겨져 있는 챌린지 킷이니까 강하고 짧게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통 이런 식으로 한 10번에서 상태를 봐서 한 15번 정도 레이저를 새기는 거죠. 자, 이렇게 각인이 이제 다 박아졌습니다. 이게 각인이 이제 박아지면 이렇게 타가지고 주변으로 이제 끌어올라요. 이건 이제 강하고 짧게
때려가지고 이렇게 된 거고, 이게 이제 파카라이징에는 이것보다는 약하고 곱게 쳐서 이 작업을 최소화하는 겁니다. 여기에 슬라이드에 메인 각인이 들어가 있고, 이제 P, 그리고 바디에도,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시리얼 넘버, 그리고 이제 저희 시그니처인 US 오더너스 각인, 그리고 이제 챔버는 챔버 하단부, 초점이 안 잡히네요. 하단부하고 여기 이제 콜트 45 191A1 콜트에서 만든 거는 챔버에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각인은 요만큼만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요거를 샌드블러스터를 치고 사퍼질을 쳐가지고 요 속에 있는 녹도 제거를 하고, 그리고 겉에 튀어나와 있는, 이제 손으로 이렇게 하면 거칠잖아요. 거칠어서 이제 막 사포처럼 요걸 이제 싹 밀어내서, 그러면 이제 제대로 된 각인의 디테일이 보일 겁니다. 지금은 살짝 확대를 해보면 지금 이제 디테일이 잘 보이지 않아요. 보이긴 하지만 주변에 이제 끌어올라와서 타서, 그러니까 깊은 것과 얇은 것의 차이가 확실하게 보이죠. 그러면은 이제 샌딩을 치고 보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 전에 이제 레이저로 새겨져 있는 거 위에 사포를 치고 샌드 블러스터로 이렇게 벗겨온 겁니다. 확대를 조금 해야 되겠네요. 확대를 해서 보면 이제 주변에 끌어오른 버가 날아간 걸 보이고, 가끔은 이 버가 있는 게 실물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좋아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각인 고유에 저희가 만들어 놓은 그 모양이 선명하게 잘 드러나지 않고, 이 작게 실물처럼 만들어 놓은 요 디테일이 잘 살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가급적 그 버가 없는, 그리고 실물에는 사실 이렇게 눈에 띌 만큼의 버는 아니에요. 측면이 이렇게 삼각형으로 눌러 들어가면서 측면에 조명이 닿으니까 그게 이제 명암, 그늘이 져서 그 버가 크게 도드라져 보이는 거지, 실제로는 잘 만져도 모를 정도로 아주 얇습니다. 자, 여기에 US 오더너스 기울어져서, 요거 실제로 이렇게 눈으로 볼 때 사진에 조금 더 키워서 4배 정도 딱 보면, 요거 보면은 얇은 부분하고 두꺼운 부분, 깊은데 두 가지로 보이잖아요. 여기 있는데 보면, 근데 요거 실제로는 그냥 넓고 얇은 게 아니고 실제로 깊은 겁니다. 그러니까 진한 데는 더 깊게 들어가 있고 얇은 데는 얕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요거를 단면을 딱 잘라서 볼 수 있으면 기울어져 있는 겁니다. 실제로 기울어져서 찍힌 것하고 같은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왜 얘만 기울어져 있냐, 다른 것들은 멀쩡한데,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아니 실제 자료가 얘만 유독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구현을 해준 거죠. 근데 반면에 또 여기 뭐 69번이나 여기 있는 이제 조지 도노반 각인, 그 EC 셀러 각인 같은 경우에도 원하시면 뭐 기울여서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작은 각인은 사실 잘 기울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울어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흐릿하게 찍히는 경우가 없고 이렇게 잘 찍힙니다. 그리고 이제 챔버 각인도 이렇게 보면 깔끔하게 박혀 있죠. 자,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마감으로 이제 블루잉하기 직전에 이제 마지막 표면 마감 처리한 다음에 블루잉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챌린지 킷 블루잉 작업 기대해 주세요. 챌린지 킷 이제 블루잉이 끝이 났습니다. 탄창은 벌써 이제 1943년형 투톤으로 작업을 해 놨고요. 그리고 이제 배럴에도 챔버 부분에 각인 3개, 약간 확대를 해서 볼까요? 형상 이렇게 약간 틀어지는 것 같아 보이는 모양. 네, 잘 나왔네요. 그리고 슬라이드가 요번에는 사이드 폴리싱을 살짝 해줬어요. 서레이션이 이렇게 살아 있어야 됩니다. 옆에서 보면 서레이션 높이하고 측면하고 거의 같기 때문에 샌딩을 칠 때 여기서 딱 멈춰줘야 돼요. 이게 기술입니다. 그래서 표면이 클로즈업해서 봐도 매끈하게 측면에 헤어라인이 막 들어가고 이런 느낌은 아니고, 이게 아무래도 그래도 거버먼트니까, 그래서 그냥
반들반들한 정도에서 네. 이 표면이 고증에 맞냐? 이렇게는 그래요. 약간 M1911 같은 느낌이죠. A1이 아닌. 그런데 이게 이제 밑쪽으로 볼 때는 예뻐서 요런 의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의뢰를 하셨어요. 그래서 상부는 그냥 반광에 뽀얗게 깔끔하게 처리되는 그런 컬러고요. 상부의 각인. 측면에는 이제 모델링맥스 시그니처 각인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광택이나 표면의 블루잉이 깔끔하고 정갈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안팎으로 다 잘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리시버도 이제 상부하고 비슷하게 사이드 폴리싱을 하진 않아서 이거 너무 민수형처럼 보이니까, 그래서 적당히 광택이 나고, 이렇게 보면은 약간 무지갯빛도 나죠. 이게 오일 작업을 살짝 해놔서 그런데 손에 묻을 정도는 아니에요. 그리고 US 오더너스 각인하고 요 856,101번 요거 기가 막힌 숫자입니다. 요거 기가 막힌 숫자예요. 알아보시는 분들은 알아보실 거예요. 이게 뭔 숫자인지. 어쨌든 요 하부 리시버도 블루잉이 이렇게 깔끔하게 끝이 났습니다. 챌린지 킷도 블루잉이 잘 되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순정하고 아직 작업이 안 된, 작업 대기하고 있는 순정하고 비교해 보면 색깔은 좀 더 짙은 색에 가깝고, 파카라이징 코일, 이게 바닥에 이제 장갑도 약간 노란 빛이 들어가잖아요. 이게 파란색 배경이라 그래요. 이게 아마 약간 이렇게 다른 빛에서 보면 또 색깔이 약간 푸른 빛이 나죠. 이렇게. 그리고 어두운 바탕에 가면 색깔이 또 달라지고요. 이렇게. 이게 배경에 따라서 색상들이 좀 변화가 있습니다. 네. 리시버도 이렇게 뒤쪽에서 배경에 따라서 색깔이 이렇게 바뀌어지죠. 슬라이드면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블루잉이 아주 잘 먹었어요. 서레이션에 전혀 데미지가 없이 측면에 이게 이제 열 처리된 스틸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공하는 게 좀 쉽지는 않습니다. 요령이 좀 필요해요. 금속을 많이 달아본 저희 경험이 좀 있어서 가공을 했는데, 다스가 워낙 단단해야 말이죠. 이거는 이제 각인만 박으면 되는 그런 의뢰품이어서 네, 조립을 한 다음에 다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품도 코로나 후유증이 아직도 기침이. 부품도 이렇게 블루잉이 다 됐습니다. 초점을 좀 잡기가 힘드네요. 이게 배경이 파란색이라 얘가 색깔이 약간 좀 그렇게 보이는구나. 네. 부품들도 싹 다 벗겨서 지금 이제 블루잉을 새로 한 거예요. 그리고 오일 작업까지 해서 이제 여기 있는 이제 부품들, 챌린지 포장되어 있는 부품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리시버 작업되어 있는 거, 준비되어 있는 거 또 조립하면 됩니다. 조립하고 살펴보도록 하죠. 드디어 이제 주비레스에서 발매된 챌린지 킷. 챌린지 킷은 그 전에 이제 작업해볼 기회가 있었지만 말아버렸던 것이라 이번 기회에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챌린지 킷이라고 해서 뭐 별반 다르지는 않아요. 그냥 분해가 되어 있다는 거.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썩 좋지 않은 게, 이미 이게 조립이 완전히 끝난 상태로 작동 테스트가 다 되고, 그리고 분해해서 다시 샌드블라스로 벗겨서 오기 때문에, 파카라이징처럼 처음에 저희가 이제 한 번만 벗겨서 작업하는 것보단 두 번을 벗기게 되는 거죠. 왜 두 번을 꼭 벗겨야 되냐? 철이라는 게 코팅된 이 마감을 벗겨내자마자 즉시 녹이 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블루잉을 할 때도 너무 오래 보관했다가 며칠씩 보관했다가 작업하는 건 좋지 않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블루잉 진행을 해야 되는데, 오면서 이미 벌써 뭐 택배로 오면서 이제 시간이 경과되고, 그리고 요번처럼 이제 그 의뢰자분이 보관을 좀 하시다가 맡기는 경우에는 거기서 또 며칠, 최소한 몇 주 뭐 이렇게 그 벗겨진 상태로 보관이 되기 때문에, 이게 진공 포장이나 이런 게 아니어서 네, 아무래도 이제 표면에 보이지 않아도 아주
미세하게 녹이 슬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탄창도 이렇게 43년형 탄창으로 하나를 작업을 해드렸어요. 이 투톤이 또 2차 세계대전 때 또 특징 중에 하나여서 요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풀 작업을 하시면 본인이 원하면 작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작업은 깔끔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 조명이 이게 LED 조명이 있어가지고 조명이 어느 위치에 따라서 조명각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색감도 좀 달라져서 그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형광등 불빛과 일반 등 모녀에 따라서 이렇게 보면 이제 제 콜트들, 이게 콜트장이에요. 제가 이제 콜트만 보관하고 있는. 네. 여기 보면 제일 첫 번째는 이제 제작을 한 GBLS의 이제 광복시, 그 다음에 파파고함스에서 구매를 한 콩스베르크, 그 다음에 고광택으로 블루잉을 해놓은 밥차오, 요거 아티산에서 제작을 했던 거죠. 그 다음은 저거는 이제 트리거 F입니다. 트리거 F인데 모델건으로 개조를 해 넣었어요. 그 다음에는 이노카츠를 M191A1이 아니고 M191로 작업을 해 놨고요. 그 다음에 이노카츠 은장, 그 다음에 KJ로 만든 싱어, 그 다음에 싱그렉션함이, 그리고 콜트 파이슨, 그리고 이제 뒤에는 엘란 모델건들입니다. 네, 엘란 모델건들. 또 하나의 콜트. 이거 예뻐가지고 갖고 싶은데, 네, 뭐 물건이 없으니까 되게 방법이 없네요. 물건이 들어와야 2차분이 좀 풀려야 구매를 하든가 저도 하나를 더 소장을 하든가 할 텐데, 이렇게 보면 이제 조명 각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이렇게 하면 색깔이 달라지잖아요. 약간 푸른 빛이 나는 부분에서 짙은 검정까지. 근데 이게 보시면 지금 장갑도 노랗잖아요. 그래서 약간 노란 빛이 위에 있는 겁니다. 이거 감안을 하고 봐주셔야 돼요. 이게 이쪽으로 갔을 때 색깔하고 여기하고 더 어두운 바닥에 있을 때 색깔이 계속 바뀝니다. 이렇게. 여기서는 또 이렇게 보면 거의 무광처럼 보이네요. 근데 되게 이렇게. 아무튼 예뻐서 자꾸 들여다봤네요. 이렇게 GBLS의 챌린지 킷도 한번 작업을 해봤습니다. 또 색다른 느낌이어서 괜찮네요. 그럼 저는 또 다른 작업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모형꾼이었어요. She can kill with a smile, she can wound with her eyes, and she can ruin your faith with her casual lies. And she only reveals what she wants you to see. She hides like a child, but she's always a woman to me. She can lead you to love, she can take you or leave you. She can ask for the truth, but she'll never believe. And she'll take what you give her as long as it's free. Yeah, she steals like a thief, but she's always a woman to me. Oh, she takes care of herself. She can wait if she wants. She's ahead of her time. Oh, and she never gives out, and she never gives in. She just changes her mind, and she'll promise you more than the Garden of Eden. Then she'll carelessly cut you and laugh while you're bleeding. But you'll bring out the best and the worst you can be. Blame it all on yourself, 'cause she's always a woman to me.
herself. She can't wait if she wants. She's ahead of her time. Oh, and she never gives out, and she never gives in. She just changes her mind. She is frequently kind and she's suddenly cruel, but she can do as she pleases. She's nobody's fool, and she can't be convicted. She's earned her degree, and the most she will do is throw shadows at you, but she's always a woman to me.